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날 시스터와 헤파틱 시스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차이는 리날 시스터는 헤파틱 시스터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리진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락트죠. 바일락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대체로 컨제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파틱 시스터는. 리날 시스터는 어디서 씁니까? 추구에서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근데 리날 시스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추불 주위에 이스케믹 체인지나 파이브로시스는 추불이 옵스트럭션 되고, 그래서 연결이 메인 추불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추불의 플루이드 모이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리날 추불은 리날 시스터는 카이드로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플 리날 시스템은 헤파틱 시스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안에 시스터 안에 이제 컴플렉시티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비나이냐 말리그느냐 감별을 한 겁니다. 이거를 분류를 보스니아하는 사람이 리날 시스터를 1, 2, 2F, 3, 4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기준이 뭐냐면 낭종의 액체 밀도가 어떠냐, 이게 CT 기준이거든요. CT MRI 액체 밀도를 보냐, 내부의 셉툼이 어떠냐, 낭종 백이 어떠냐, 내강으로 돌출하는 결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석회화 있느냐, 그 다음에 조형중강이 있느냐, 이 여섯 가지 기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스터를 구별했습니다. 이제 보스니아 원 하면 그야말로 이제 시스터가 그냥 심플 시스터죠. 요 이제 월이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게 보스니아이죠. 보스니아 2는 여기에 시스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스터가 이제 셉툼이 있습니다. 셉툼이 있는데 요 셉툼이 1mm 이하죠. 그 다음에 셉툼에 석회화가 이렇게 셉tum이 있거나 월에 석회화가 있는데 석회화가 아주 미세 석회화입니다. 미세 석회화. 그 다음에 낭종의 크기가 3cm 이상, 크기가 3cm 이상 이하고, 그 다음 낭종의 액이 균질한 거, 이런 게 이제 보스니아 2가 됩니다. 여기 1이고 여기 2가 됩니다. 이제 3가 되면 셉툼이 좀 더 2F죠. 2F가 되면 셉툼 좀 더 많아집니다. 셉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셉툼 수가 증가되죠. 수가 증가되고 셉툼이 두껍죠. 헤어라인보다 두껍고 셉툼이. 그 다음에 석회화가 생기는데 미세 석회화가 아니고 좀 두꺼운 석회화죠. 두꺼운 석회화 되죠. 석회화고. 그 다음에 낭종의 크기가 3cm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밀도가 증가되는 거죠. 내부 밀도 증가되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하고 3의 차이점은 셉툼 수가 증가되고 셉툼의 석회화가 미세 석회화가 아니고 좀 더 두꺼운 석회화가 되는 거죠. F라는 것은 팔로우 해야 된다는 거죠. 요까지는 팔로우 할 필요가 없고 요 2F부터는 추적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F 하는 것은 팔로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3 하는 건 3가 되면 이제 말리그너시입니다. 3는 파샬 레프렉토미를 해야 됩니다. 파샬 레프렉인데 여기 셉툼이 월도 100도 두꺼워져 있고, 100이 이제 100도 두꺼워져 있고, 그 다음에 100도 두꺼워져 있고, 객백도 두꺼워져, 100도 두꺼워져 있고, 객백도 두꺼워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화도 많아지는 거죠. 석회화, 그 다음에 백비후, 그 다음에 결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말리그너시죠. 이건 파샬 레프렉토미입니다. 그 다음에 포는 이거는 이제 토탈 레프렉토미. 이건 솔리드 포션하고 시스틱 포션하고 공존하는 거죠. 이거는 시스틱 포션, 이거는 솔리드 포션.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형 증강이 되는 거죠. 이 솔리드 포션이 증강. 여기 이제 포가 됩니다. 요거는 토탈 레토미, 파샬 레토미, 요거는 팔로. 그러니까 2F를 주느냐, 3를 주느냐에 따라서 한 장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학과가 지금 굉장히 병원마다 이제 영상의 파워가 틀립니다. 가령 영상의학과 아주 잘하는 병원에서는 서전의 이제 수술 판단도 영상의학과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그때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영상의학에서 왜 했느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 무슨 쌤입니까? 외과 선생님들이 영상의학 와가지고 영상의학한테 뭐 묻고 그랬지 않나요? 근데 아산병원에서 뭐냐?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제 우리가 임상 선생님한테 해설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나 그 전날 수술할 환자가 있으면 영상의학 선생님이 영상을 다 가져가가 이제 서전들 다 앞에 놓고 이 케이스는 뭐 리날 뭐 그렇지만 뭐 3고 뭐 어떻다 2F 어떻다 다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영상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노를 인상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로 되지 않겠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서전 하는 선생님은 열심히 듣지 뒤에 어텐드 하는 사람은 아침에 새벽 끝에 나오니까 다 주무시거든요.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더 영상의학과에 디펜던트 해지는 거죠. 디펜던트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각자 선생님들 에이전트가 영상의학 물어가는 거 하고 영상의학에서 오셔가지고 다 서빙 해주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천적 신장 낭성병. 이거는 이제 그 다이리시스 하거나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 환자들한테 시스틱 병변이 많이 생기죠. 특히 투수가 오래 하는 시스틱 병변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리날 페일리어나 크로닉 헤모다이리스 환자는 리날 셀시에가 잘 생깁니다. 리날 셀시에가 생기는데 주로 파필러리 타입으로 많이 생깁니다. 정상인 비해서 10배 이상, 10배도 넘을 거예요. 한 50배 가든가 뭐 그 정도로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고형 종괴가 있는데 우리가 신장의 고형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두 개입니다. 리날 셀시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죠. 우리가 초음파의 역할은 요겁니다. 신장의 종괴만 발견하면 임무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괴가 뭐냐를 감별하는 것은 CT, MRI 몫이거든요. 그래서 종괴만 발견하면 초음파 역할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종괴 중에 대표적인 게 리날 셀시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인데 이 리날 셀시에는 에코제니시티가 사이누스보다 적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는 사이누스보다 에코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날 셀시에는 저에코 할로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리날 셀시는 종괴 내부에 낭성, 석회화 부가 많이 보이고요.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이거는 혈관, 근육,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괴의 후방 경계가 불분명하고 후방 음량 증가를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럴 때는 그림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림은 만국 공통이죠. 리날 셀시에. 리날 셀시에는 자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종괴가 이렇게 되면 종괴가 커지죠. 커지면 종괴가 팽창성 발육을 하기 때문에 종괴 내부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바깥에 할로가 생깁니다. 이거는 슈도 캡슐, 종괴가 팽창하니까 주위 전율 컴프레션에가 헬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리날 셀시에는 아주 하이퍼바스큘한 종양이죠. 하이퍼바스큘한 종양이라서 안에 시스틱 데레리션, 헤모라지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생기는 거고 포카라게 잘 생기죠. 여기 낭성, 변성, 또 여기는 헤모라지, 칼시케이션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에코는 어떠냐? 에코는 다양합니다.
저에코부터 고에코까지 다양합니다. 대체로 이게 종괴가 작을 때는 고에코 되고 종괴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아이소에코 될 수도 있고 저에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을 때는 고에코로 많이 됩니다. 작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스큘라하고 그 다음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로 굉장히 잘 생깁니다. 라이트 레날 베인인데 레날 베인 스롬보시스를 잘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종괴가 바깥으로 멀징하죠. 이렇게 멀징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게 종괴가 에코는 다양하지만 작을 때는 고에코 안에 헤모라지 시스틱 디제네이션 이런 게 생기고 됩니다. 이게 조직학적으로 보면 왜 생기냐면 작은 세포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뭉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소포상 구조, 소포상 구조로 세포 안에 글라이코젠이나 팻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요. 여기 혈관이 있죠. 혈관이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호모지니어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는 어떻습니까?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는 그야말로 AML은 혈관, 근육, 지방 이 세 가지로 구성됐죠. 지방. 근데 대체로 어느 성분이 많냐면 지방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이렇게 지방이 많고 팻이 굉장히 많고 팻이 이렇게 있으면 팻 사이에 뱃살이 팻 사이에 뱃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성분이 많으냐가 이 에코를 결정하죠. 대체로 팻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에코가 높죠. 그래서 리날 사이너스보다 더 높은 에코를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래 보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차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뭐 여기 아이스크림 나중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고에코 종괴가 보이고 CT상에서 조형중앙이 하우스 필터가 낮죠. 이 왜냐하면 팻은 CT에서는 저밀도로 보이잖아요. 초음파는 고에코로 보이고 CT에서는 저밀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형중앙이 잘 안 되죠. 리날 셀시에는 아주 하이퍼바스큘라이트 조형중앙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T2에서 보면 주위 신실주보다 낮은 신호광도 보이고 형태적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버거, 아이스버거는 빙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괴를 보면 종괴가 아주 에코가 높죠. 에코가 높으면서 에코가 아주 높죠. 여기는 에코가 조금 떨어지고 그 뒤에 후방 경계가 잘 안 보입니다. 후방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증강 약해져. 그렇게 뚜렷한 시스터처럼 그런 후방 증강 아니죠. 그래서 이 모양이 뭐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콘, 브라보 콘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약간 틀리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날 셀시에입니다. 리날 셀시에는 타입이 여러 가지 있으면만 대표적인 게 클리어쉘, 그 다음에 파필러리 크로모포 타입. 클리어쉘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리날 셀 세포가 안에 글라이코젠이나 팻이 있는데 팻이 틀려요. 이거는 팻 자체의 팻쉘이고 리날셀시의 팻은 세포 안에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팻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틀립니다. 이건 팻쉘이고 엔지오마이라이프는 팻쉘이고 이거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이것이 이제 알코올에 들어가면 그게 빠져내려가 보죠.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텅 비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뉴클레우스가 있고 세포질이 투명한
그래서 이걸 투명세포 또는 맹세포, 밝은 세포죠. 이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근위곡세뇨가 프록시멀 컨볼루트 튜브를 댕기고 고립성 싱글로 잘 생기고 그 다음에 팽창성 발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지만 괴사, 출혈, 남성 등등 스캔을 힘들고 그 다음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넨스먼트를 하면 얼리 이넨스먼트, 얼리 워셔, HCC와 똑같은데 이제 이넨스먼트 패턴이 호모지니어스한 이넨스먼트가 아니고 이제 부위마다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MRI에서는 T1에서는 로우 또는 아이소고 T2에는 아이소 내지 하이퍼 여기 중요한 T2의 하이퍼 하이 시그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피러리 타입이죠. 파피러리 타입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크리어쉘 타입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인데 파피러리 타입은 이제 파피러리는 그야말로 파필러리 유도상 구조로 보이죠. 여기 타입으로 바스케로 건들 세포가 있고 여기 파필러리니까 여기에 이제 파이브로 바스케로 건들 있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혈류가 많겠어? 이게 혈류가 압도적으로 많죠. 세포로 완전 혈류를 들었어요. 이거는 파이브로 바스케로 건들 안에 혈류 세포가 있으니까. 요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에 생기는 RCC는 전부 다 유두암입니다. 요거는 하이포바스큘라리고 저혈관상, 혈관이 적을 꽂고 이거는 자주 출혈 괴사를 일으키는데 출혈 괴사를 일으키는 행태가 좀 틀립니다. 요쪽은 이렇게 스포티한 괴사를 인데 이거는 뭐 큰 괴사를 일으킵니다. 커지면 큰 괴사죠. 괴사. 요거는 점점 괴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크리에셀 타입은 괴사를 일으켜도 왕창 안 하는데 좀 요거는 왕창 괴사를 일으키는 거죠. 혈류가 적은 종양입니다. 네. 그래서 T2에서는 괴사를 많이 일으켜 버리면 이제 출혈계 T2에서 저신호가 보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RCC는 T2 mRNA T셀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데 파피러리 타입은 이제 저신호를 보인다는 게 반대로 되고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크게 일으킨다. 그 다음에 크로모보 타입은 좀 드문 종양인데 이거는 육안적으로 분엽상인 보면 로뷰레이트 경계가 좀 솔리드한 종양인데 이거는 조형증강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균질하게 조형증강이죠. 요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종계가 이렇게 로뷰레이티드 분엽상 종계죠. 분엽상적이고 내부가 균질하죠. 균질하고 혈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균질. 그러니까 인핸스먼트 패턴이 아주 약한 인핸스먼트를 보이죠. 그럼 다시 설명하면 크리에시는 하이퍼바스큘한 어리 인핸스먼트, 어리 워셔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인핸스먼트 되고 파피러리 타입은 하이퍼바스큘하니까 그렇게 인핸스먼트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안쪽에 큰 네크로시스를 잘 동반돼요. 요거는 이것도 하이퍼바스큘러 혈류가 적은 종계고 종계가 이렇게 분엽상이고 호모지니어스한 패턴을 보이고 이거는 예후가 좋은 종양이죠. 이렇게 세 가지만 나머지 더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알파가 아니고 비뇨기과 쓰이는 알파고 연상의학과 우리는 그저 크리에시얼 타입하고 파피러리 타입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